코로나가 타이밍이다라는 주제로 김경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경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네, 화면에 이렇게 뵈면 저희가 주말 때마다 느끼지만 칸칸이 이렇게 막 채우고 계신데 너무 예쁘다. 특히 그레이터스 팀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플랜 B 코로나가 타이밍이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이 잘 보이시죠? 네. 네. 플랜 B 코로나가 타이밍이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19 시작돼서 2020년을 보냈습니다. 1년을 보내보셨을 때 이건 좀 어렵다, 저거 좀 어렵다 하는 어려움들을 작년에 많이 겪었는데요. 이제는 그 어려움을 이게 어렵다, 저게 어렵다 할 때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 방법에 집중해야 될 때가 올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타이밍. 여러분들은 이 타이밍을 저와 함께 반드시 잡게 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요. 플랜 A와 플랜 B인데 플랜 A가 지금은 어쨌든 튼튼하게 있을 때 준비해야 될 것이 플랜 B이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플랜 B 부분에 있는 건물주의 수익, 베스트셀러, 작가, 음반 뭐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플랜 B 요즘 뉴스에서들 많이 보이죠. 코인으로 몇백억을 벌어가지고 조기 퇴사를 했다. 삼성 땡땡에 다니시는 분이 주식 투자로 이렇게 해서 조기 은퇴를 했다.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해서 뭐를 했다. 여러분들은 이런 플랜 B 갖고 싶으시죠? 저는 무척이나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걸 하기에는 정보력도 없고 또 투자해야 될 자본들도 저에게는 여유 있지 않아서 저는 또 다른 플랜 B를 지금은 찾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로 찾은 어떤 시장을 알게 됐는데요.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제가 네이버 뉴스를 늘 아침에 검색하는데 저처럼 네이버 뉴스를 검색하시는 분들 매일 검색하시죠? 그 안에 엄청난 시장이 있고 흘러가는 돈들이 있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볼 예정입니다. 일단 코로나로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볼게요. 혹시 제 화면이 PPT가 크게 보이시나요? 아니시죠? 네. 제가 다시 공유를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꼭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어떡하지요?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좀 보면 코로나19로 소득,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구당 평균 소득이 5년 만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네, 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 규모는 매년 늘어가고요. 부동산 격차가 심해지는데 일단 상위 20%에 계신 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수입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근데 하위 20%에 계신 분들은 조금은 줄었죠. 그리고 줄고 늘어나는 구간의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좀 하위 구간인 것 같네요. 네, 다음은 평균 자산 보유 부분인데요.
3년간 자산이 많을수록 자산의 증가폭이 더 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속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 상위 20% 안에 있으신 분들은 소득이 훨씬 더 커졌고요. 보유 자산이 커졌고 하위 20%에 계신 분들은 그냥 고만한 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가구 총 소득이 5년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2020년에는 하락했어요. 저희 집도 여기에 이제 저 말고 저희 남편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남편은 작년에 본인이 가진 본업에서는 10,000원도 수입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소득이 하락한 건 역시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거짓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제가 이걸로 또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2019년 대비 소득 감소폭이 더 컸다고 합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부분 아닐까요? 상위 20%에 계신 분들은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위 20%에 계신 분들 많이 떨어졌죠. 퍼센테이지가 더 높죠. 이유는 내가 정해진 노동시장이 있고 가진 정보도 별로 없고 자본도 별로 없다 보니 무언가 도전하고 플랜 A, 플랜 B, 뭐 어디도 하나 튼튼한 부분이 없다라는 걸 이런 그래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 몇 가지 보여지는 것들 속에 얼마나 해당이 되세요? 지금 저는 올해 48살이고요. 4060 40대에서 60대가 IMF도 겪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은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어떻게 느끼고 있냐? 그때보다 훨씬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0%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때랑 비교해 보면 그때는 20대 초반이었고 지금은 4인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저에게도 느껴지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의 그런 이제 본업이 수입을 전혀 만들어낼 수 없는 환경 속에 있거든요. 이 코로나19라는 것들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늘 대안들이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어떤 대안들을 모두들 가지고 궁금해 하시냐고 하면 첫 번째, 모든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가 소득과 저축, 지출을 줄입니다. 일단 저희 집도 많이 줄었어요. 일단 뭐 거리두기, 또 감염에 걱정이 있으니 외식 같은 걸 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모임들도 많이 없어지니까 보통 작년 연말을 생각해 보시면 보통 연말에는 모임이 많죠. 그러면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요? 안 사입던 옷도 하나씩 사 입게 되고 가방 하나 사게 되고 안 하던 뭐 같은 걸 덜 소비하게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만남이 적어져서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이 되며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축도 줄어드는 부분은 매달 나가야 되는 돈들이 정해져 있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아이들의 교육비가 늘었기 때문에 저축은 정말 더 많이 줄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계층에 상관없이 소비와 저축, 지출을 줄이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 봤더니 보유 자산을 좀 처분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한다는 퍼센테이지가 모든 계층에서 한 10% 내외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던 부동산이 좀 있다, 뭐 이렇게 매매를 한다든지, 혹은 그 부동산을 활용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조금 여윳돈이 있는 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그 추가 수입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업, 재취업, 부가소득 창출에 또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1, 2 구간, 상위 구간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빨간 그래프가 있죠. 네, 이분들은 어떤 정보력도 있고요.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기 훨씬 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내가 줄어든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대출 상품을 활용하는 부분들은요. 상위 1, 2 구간보다 중간계층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지원금을 신청해서 조금 더 이어간다. 현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보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 부분이 훨씬 더 또 크게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생활 속에서도 느끼고 통계치로도 느껴집니다. 매달 나가야 되는 월세는 있죠. 그런데 수입은 줄어들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일단 버텨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기에서 보시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끝날 것을 기대하면서 버텨가자라는 부분들에 관해서 요 보조금은 해당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음 걸 한번 보시겠어요?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퍼센테이지 있어요. 그런데 하위 계층이 18% 굉장히 높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역시 정보도 부족하고 또 곧 끝나겠지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몇 가지 정도의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대응책으로 버티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가 끝나기만 한다고 하면 뭐 저런 거 조금 참았다가 이렇게 또 어쨌든 경기가 회복이 될 거고 나의 소득은 다시 높아질 텐데 뭐 조금만 버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요 며칠 동안 저희가 접하는 뉴스예요. 한국은 접종률 126개국 중에 92위. 여러분들 주위에 뭐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 있으세요? 의료진 빼고. 어렵죠. 그리고 또 모더나 백신이 들어오는 건 좀 어렵다. 11월에 집단 면역을 국가에서는 예상했지만 그것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것들도 심심찮게 어제 그저께 뉴스를 통해서 계속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21년 내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4%, 가능성이 있다. 42.3%,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저는 54%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코로나19가 올해 안에 종식되지 않는다고 하면 백신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일상으로 회복이 어려운데 그러면 지금 앞에 보셨던 대출, 소비를 줄이고 또 있는 자산을 좀 처분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까지 버틴다고 하면 내년엔 어떻게 될까요? 더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버티고 줄이는 데가 한계가 아니라 요즘 기사를 보면 반드시 코로나19 시장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는 시장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프로틴바, 샐러드, 편의점, 다이어트 상품 매출이 급격히 높아졌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얼마 전에 편의점 몇 군데를 진짜 가봤어요. 저희 동네에 이렇게 쭉 돌면 편의점이 있거든요. 정말 간단한 샐러드 상품들, 뭐 닭가슴살하고 이렇게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편의점에 있는 음식들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요. 저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리고 로드몰, 로드닥, 다이어트 도시락, 현대 홈쇼핑 론칭. 여러분들 홈쇼핑에 론칭되는 거는요. 그때 그 시절에 굉장히 핫한 아이템들이 홈쇼핑에 들어옵니다. 늘 뭐 일정하게 늘 소비되는 거 말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상품들을 보면 아, 요즘은 이게 트렌드구나. 요즘은 이게 핫한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게 홈쇼핑에 들어오는 상품들이거든요. 다이어트 도시락이 요즘 대세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다이어트 도시락에 지금 진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밥상 고민의 걸 식단 관리형 도시락 전성시대. 도시락 문화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뭐 여럿이 뭐 도시락 이렇게 밥을 먹거나 식사하는 문화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또 건강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이게 조금 정말 이게 시장이 커져가고 있거나를 느끼는 부분이에요. 외지간에서는 이 음료 시장들이 기존 맛에 그 중독된 분들, 그 매니아층들이 있기 때문에 맛을 잘 건드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칼로리를 뺀 탄산으로 승부하겠다. 칼로리를 뺐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에 이어져 가야 되는 시장의 트렌드라는 거를 음료 시장 하나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반드시 읽어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는 가고 단백질이 왔다. 덤벨 경제 판 키운 제품 회사들. 제가 48인데요. 요즘 우리가 만나면 저의 위아래 10년 지인들을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너는 프로틴 먹니? 사실 프로틴이라는 단어도 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너는 단백질제 뭐 먹니? 이런 말들 누구한테 하나요? 대부분 그 헬스 트레이너, 전문가들이 먹는 것들이 단백질제고 프로틴이지 저희 같은 일반 주부들이 더 프로틴 뭐 단백질제를 막 특별히 찾아서 먹는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요 근래의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장들이 점점점 커져 왔더니
우리 일상에 저 같은 주부들도 사람들과 건강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 프로틴을 더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사 속에 이렇게 코로나19에 우리 집 가정 경제는 어려워져 가지만 커져가는 시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을 통해서 나도 플랜 B를 만들면 어떨까요? 내가 백신을 개발하기 좀 어렵죠. 그건 정말 100%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성공해서 몇백억을 벌어서 조기 은퇴한다? 불가능합니다. 5천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만 더 벌어도 어디예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커져가는 시장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근데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명 중에 1명은 코로나 확진자가 되었다는 뉴스입니다. 평균 몇 킬로가 쪘냐고 하면요. 4.9kg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른만 증가한 게 아니라 아이들도 체중이 많이 늘었대요. 근데 저희 집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많이 비대면 수업을 하죠. 그런데 학교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수업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누워서 듣거나 혼자 이렇게 컴퓨터 화면은 돌아가고 있지만 아이들은 눈을 감고 있고 움직임이 거의 없고 출퇴근 왔다 갔다 통학도 안 하니까 일상생활의 활동량이 너무너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가 체중이 늘고 모두가 다이어트가 필요하고 예전의 다이어트는 예뻐지기 위한 거지만 지금의 다이어트는 건강 때문에라도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이어트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성장하고 있는 다이어트 시장의 이유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왜 그렇게 다이어트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뉴스나 기사에 또 TV 방송에 요즘 엄청나게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를 저는 느낄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원푸드 다이어트, 어떤 무슨 다이어트 한 가지로 급격하게 살을 빼는 일단 살만 빼면 되는 그런 거에 집중해서 되어진 방법들을 많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나가 보고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요요들을 많이 경험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나라에서도 기사 속에서도 뉴스에서도 TV에서도 전문가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다이어트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근육이 빠지면 살찌는 체질이 된다. 제가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사실 뚱뚱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보고 관리를 잘했다. 48살 치고 참 관리를 잘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다이어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인바디를 재어봤더니 제가 강의인데 이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저의 체지방률이 30.5%가 나왔어요. 몸이 질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저 부분이에요. 예전에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그 부분을 채워줄 때는 체지방률이 낮았지만 제가 운동을 안 하죠. 저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에 다니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줌 미팅을 많이 하고 활동량이 줄다 보니 이 몸의 내용의 질이 지방으로 근육이 빠지면서 그 자리를 지방이 차곡차곡 채우고 있다라는 걸 얼마 전에 측정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핵심은 근육량이라는 겁니다. 근육량이 버텨줘야지 요요가 오지 않는 거라는 것들도 많이 알려주고 있고요. 허벅지 근육을 단련해야 된다. 코어 근육을 단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극단적인 식이요법은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도 그냥 되어두고 해줍니다. 예전에 오로지 살만 빼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고요. 요즘 들어서는 충분히 먹으라고 하죠. 하지만 식단을 조절하라고 합니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20kg 살 빼고 연매출 200억, 습관을 성형한 다음에 스타트업을 만들기까지 이분이 어떤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2012년 자료인데 그때 다이어트 시장은요. 7조 600억 원의 규모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2020년에는요. 10조 원의 시장으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올해 종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사람들은 더더욱 생활을 줄일 것이고 그 안에 비만 인구, 살이 저부터죠. 저부터 이렇게 몸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습관 성형, 다이어트를 해서 나도 건강을 되찾고 이 엄청난 10조 원의 시장 안에 내가 일부분을 챙겨서
유통을 챙겨서 나의 플랜 B를 만든다고 한다면 나도 좋고 나도 또 좋고 A도 좋고 B도 좋은 그런 플랜들이 시장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요즘 들어서 기사를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떤 다이어트를 해갈 것이고 그렇게 유통을 통한 플랜 B를 만들 텐데 어떤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어떤 회사와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 성장 속에 있는 회사와 함께를 해야 앞으로 그 트렌드 안에 있겠죠. 제가 지금 유사나 다이어트 챌린지에 도전한 지 한 4일 정도 되는데요. 유사나라는 회사가 5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내놓는 다이어트 챌린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플랜 B의 구체적인 방법이 되어줄 그리고 코로나19로 확진자가 되신 여러분들의 살을 조금 정리해드릴 다이어트 챌린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산한 가족 여러분,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겁니다. 이런 문구를 저는 보고 정말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 상담을 하는데 언제부터 다이어트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50대, 60대 분들은요. 일단 결혼할 때 한 번, 그리고 출산 후에 아이를 하나 낳았으면 한 번, 두 번 낳았으면 두 번, 그리고 40대 초반에 또 한 번 시도해 봤지만 결국 요요가 오더라.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다이어트를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했더니 대부분 저 말씀을 다이어트 하시고 계신 분들이 하세요.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지. 여자들은 관리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2021년 4월입니다. 지금 4월이죠. 제가 지금 도전을 했어요. 2021년 9월에 전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엄청 날씬해졌죠. 체지방이 막 감소하고 바디라인도 예뻐지고 표정이 굉장히 자신감 있어 보이는 표정 보이시나요? 저는 2021년 9월에 저런 몸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 챌린지는 어떤 거냐고 하면요.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체중 감량에만 목표가 된 것이 아니라 28일 동안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보통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다이어트 성공의 시기 8, 운동이 2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무 시계만, 먹는 거에만 집중했다가 이 운동 20%를 챙기지 못해서 체지방 감량을 하지 못했고 또 너무 아니야, 운동이 중요해, 운동을 해야 돼. 운동만 챙기시다가 식을 챙기지를 못하니 일시적인 감량은 보셨지만 다시 원래 식습관을 하게 되면 살이 잘 안 빠지거나 되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제가 지금 단순히 나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이것을 플랜 B로 가져가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도구로서 충분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제가 해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이어트를 할 때 나는 5kg 뺄 거야, 10kg 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인 인바디 회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앱에 제가 접속을 하면 저의 키, 몸무게, 근육량 이런 것들을 다 재어서 한 달 동안 제가 건강을 챙기면서 감량을 해야 될 체지방률을 정해줍니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해가는 방법들도 매일매일 미션이라는 걸 주거든요.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고 점심 식사를 또 어떻게 하며 또 매일 해야 될 운동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루에 7,000걸음 이상 걸으라는 미션도 전해줍니다. 제가 막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7,112걸음을 걸었어요. 오늘 해야 될 미션도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강의가 끝나면 홈 트레이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미션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으면서 다른 분들에게 설명을 했더니 요즘 유튜브 틀기만 하면 뭐 이렇게 관리해주는 분 얼마나 많은데 그거 아무거나 따라하면 되지. 정말 너무 많죠. 필라테스 하시는 분, 뭐 코어 근육만 해주시는 분, 라인을 어떻게 만들어라, 뭐 힙업 운동, 어디 운동 너무 많이 나와져 있지만 여러분들 잘 따라하게 되시던가요? 어렵죠. 네. 저는 집에서 유산소 운동 해보겠다고 남편이 체육 박사인데요. 만보 걷기 하는 어떤 유튜브를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또 살이 찌고 해서 저희가 집에서 딱 3번 해봤어요. 모두가 매트를 깔고 1시간 동안 이렇게 따라 걷는 건데 3번 해봤습니다. 정보는 흘러 넘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앱에 접속을 하면
홈 트레이닝이요. 매일 다른 걸 보여줘요. 그러면 매일 다른 걸 하다 보니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고 하면 아는 거는 어떻게 해요? 꾀가 나죠. 그런데 오늘도 새로운 게 나오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지? 자세를 열심히 하려고 엄청 집중해서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운동의 강도도 맞춰지게 되고 또 운동을 다 해내게 되죠. 몇 번, 몇 세트에서 끝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하시는 거를 따라하다 보면 운동량도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다른 걸 보여줘서 저의 또 근육이 여기 부위, 저기 부위, 또 오늘은 여기, 저기 이렇게 부분마다 운동이 되어지는 것들도 느낄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 과학적으로 짜져져 있구나를 정말 2주 동안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을 빼고 이 앱을 미션에 도전하시면 이 앱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런데 제가 이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가장 혜택을 받는 건 저죠. 그런데 회사에서 선물을 준대요. 미션을 성공하면 특별 선물도 주고요. 팀끼리 모여 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또 독려하면서 했을 때 또 선물을 주고 또 자연스럽게 서로 나는 오늘 이렇게 걸었는데 너는 걸었니? 운동을 했더니 어때? 야, 그 런지 너무 힘들지 않니? 서로 이렇게 커뮤니티도 형성하게 되고요. 너무 좋은 지인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도구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이어트 권해주고 매일 그분에게 운동하셨어요? 아침 드셨어요? 지금 플랜 A를 하고 계시잖아요? 본업을 하고 계신데 이걸 플랜 B를 하실 때 얼마나 자주 체크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돈을 주고 트레이너들과 운동을 해봤지만 그렇게 제가 돈을 주고 간 트레이너들도 여러분들 식단을 그렇게 챙겨주던가요? 아니죠. 운동하는 것만 해주고 그건 다 각자의 관리였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 회사에 제가 유산하라는 회사의 다이어트 챌린지를 사실 제가 필요해서 도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앱 안에서 매일매일 미션들을 하나 성공하면 1점이란 점수를 줍니다. 그 1점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너무 재미고요. 그리고 팀원들끼리 너는 오늘 몇 점 받았니? 난 5점 달성했어.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플랜 B로서의 역할은 제가 모든 것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몇 점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되고요. 오늘 제가 운동을 해봤을 때, 그 운동 너무 어렵던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못했어요. 했어요. 자연스럽게 체크업도 되고 관리도 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매일 좋아지는 식단, 운동 이렇게 인증샷을 올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찍었던 거 오늘 못 올려요. 카메라가 찍었던 시간을 이 앱이 다 인지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좀 되게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고요. 하루에 7,000걸음 걷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14일 동안 3일을 못했어요. 지방을 다니느라 차 안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내가 걸음을 많이 걷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왜 살이 찌고 왜 자꾸 허리, 엉덩이 이런 데 군살이 붙는지는 저 이 앱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게 되면 수정하면 되죠. 변화를 주면 되고 그리고 매일 나의 목표치를 달성해 가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찍었던 인바디 결과이고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더니 한 달 동안 식단을 조절하면서 운동하면서 2.9%의 체지방을 줄여라라는 미션, 목표치를 밟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했을 때요. 1.6%의 체지방률을 감소했어요. 대단하죠? 충분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가 주위에 왜 다이어트를 성공했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잘 없잖아요.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2.6%를 감량하게 이렇게 감소 체지방률이 떨어지는 거를 경험하게 됐고요. 제가 저희 점심 식단이에요. 닭가슴살, 이렇게 샐러드, 아스파라거스도 먹고 고구마 하나 굉장히 많이 먹죠. 그리고 아침 저녁은 이렇게 칼로리 제한을 통한 충분한 영양식을 제공하는 것들 유산화 쉐이크로 아침 저녁 식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서 확진자는 아니지만 몸의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이 들기 전에 몸의 질을 좀 높이고 근육량을 늘려서 건강하게 조금 내 몸을 바꾸고 싶어서 이거를 시도를 했고요.
근데 이것이 저에게 플랜 B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엄청난 시장이 지금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분이 유산화 28일 다이어트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이름은 김요요 씨예요. 네, 화이팅 하고 계시죠? 저 화이팅을 통해서 옆에 이렇게 막 플랜 B를 통한 엄청난 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김요요 씨가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좀 상상해 봤어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슬라이드 혹시 생각나시나요? 코로나19로 줄어든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6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퍼센테이지가 12%에서 18%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6번째 대응 방법으로요. 내가 가진 이 살들, 이 확진자가 된 나도 조금 변해보고 이 6번째 수입의 대응 방법으로 스타트업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개발, IT 쪽에 특별한 아이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코로나19로 어려웠던 부분들, 사회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전만으로도 여러분들은 6번째 수입에 대한 그것이 또 여러분의 플랜 A가 튼튼할 때 여러분들의 플랜 B가 되어줄 스타트업이 되실 겁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유산화 다이어트 28일 다이어트 챌린지가 뭐지? 하시면 유산화 그 정보에서 찾으실 수 있으시고요. 내일부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아시아 컨벤션이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내일 이런 여러저러 강의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에 정말 들여다보시고 이 나에게 플랜 B가 되어줄 만한 충분한 도구가 되어줄 만한 회사인지 알아보시는 계기로도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고 플랜 B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